트러플 냄새 맡았는데도 못 먹게 하면 나 너무 예쁘다. 꽃 내가 꽃 어디 갔어? 아니 도핑 검사 말. 구독, 좋아요 눌러. 뭔데요? 아 이거 진짜 남의 순간 이거 털 거예요? 그죠? 짜잔. 아 뭐야? 아니 이거 찍고 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것도 진짜 미쳤다. 근데 저게 일단 제일 먹고 싶어. 그래 먹어. 이게 목시엠이네. 트러플 냄새 맡았는데도 못 먹게 하면 나 너무 예쁘다. 꽃 내가 꽃 어디 갔어? 아니 도핑 검사 말.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아 24,500원이요. 네, 고금입니다. 아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최고로 유튜브 잘 찍어주세요. 제가 35,000원 쓴 거는 말 안 하나요? 선물이 있다고요? 늘 이런 식으로 촬영했어요? 거짓과 가식으로 이렇게 다 뇌물입니다. 왜 뇌물입니까? 서울까지 오셨으니까 뇌물을 드립니다. 당근마켓을 잘 팔겠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8년 특수 학급에서 일하고 있어요. 언제 합격을 했습니까 그러면? 2014년부터 일했나? 이거 호랑말코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스터디를 노량진에서 했는데 이 호랑말코님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착했어요. 지금도 착하거든? 자료 같은 것도 공유해주고 모의고사 이런 것도 나눠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되게 많이 알려주고 우리를 잘 챙겨주고 그때 스터디 장이었거든요. 아주 좋은 분이시군요. 그 일에 감사해서 제가 오늘 출근을 해서 아주 지금 약간 멘탈이 털렸는데 39,000원짜리 밥을 샀어요. 스터디 할 때 막내였어요. 그때 몇 살이었노? 24, 셋? 그러니까 와 그때 진짜 바르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기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합격을 빨리 해가지고 서울에 내 유튜브에 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교회랍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못 일한다. 제가 스터디 할 때 합격한 서울 분이 교혈압이었어요. 나 심장 다 떨어졌네. 아니 뭐 조혈압 요즘에 워낙 많으니까 그래가 쌤은 막 진짜 10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진짜 8시간밖에 못했는데 합격을 했다. 정말 빨리 했다. 공부 시간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의 생활 리듬에 맞게 공부를 해라. 그래서 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근데 나는 그 전에 이제 어쨌든 한 2년 정도 공부를 더 했던 설레가 있고 기간제 했잖아. 기간제 하면서는 공부를 많이 못했고 내가 그 전년도에 1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베이스가 있었으니까. 베이스가 있든 없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쌤의 몸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공부 계획을 짰다. 그러니까 너무 오버페이스도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 맞았지. 그리고 스터디를 하는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잘했어. 막내라 가지고 진짜 좀 탄력도였지. 그때 쌤이 되게 밝았어. 내가 맞아, 그때 맞아. 말만 하면 계속 웃어가지고 앞자리 쓴다고 쌤 재밌어요 하고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뭘 또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우리 서울 선생님이 학급만 8년 차인데 학급에 관해서 좀 이래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는 한 학급 처음 발령지도 1학급이었고 지금 5년차 만기 돼서 오지만까지 쓸 때에도 한 학급 학교만 써서 지금 결국엔 두 번째 학교도 1학급 학교로 왔는데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모든 걸 내 입맛대로 맞춰서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다. 그런 점은 진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업 계획도 내가 짤 수 있고 동아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이들 의견 받아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큰 장점이고. 어떤 활동들 했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아이패드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한글 문서나 공문 작성 이런 건 많이 해봤어도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수업을 계획하고 짜고 이걸 해보는 거는 작년에 처음이었으니까. 아니, 환경보호 관련한 것도 수업을 한번 해봤었고 콩나물 키우기, 애들한테 아예 콩나물 기르기 세트를 집으로 보낸 다음에 콩나물 재배기랑 콩이랑. 근데 오히려 딱딱하게 맨날 수학 국어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우고 이거보다는 영어 단어를 외워? 나는 학급이니까 수준이 꽤 돼요. 이전 학교는 이 정도는 안 됐었는데 지금 학교 애들이 한 둘, 셋 정도가 조금 수준이 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만 가능한 수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학급이라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특수 학교는 좀 중증 애들이 많고 학급은 애들이 없을거다 하는데 학급도 학급 나름대로 되게 수준 높은 학생들이 있는 학급이 있고 좀 섞이는 곳이 있고 저는 경북에서도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특수학교가 90km야. 너무 머니까 특수학교에 가야 될 정도로 중증인 학생들이 학급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일제 수업을 거의 했지.
학급의 장단점을 말하고자 하면 방송 가능한 단점 얘기 좀. 나는 근데 학급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학교도 1학급을 지원했잖아요. 1학급의 장점은 나 혼자 모든 걸 다 한다. 단점은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한다인 거지. 맞아. 업무나 뭐 이제 돈 쓰는 면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되는 것들 그 학교 안에서 일반 학교 안에서 내가 비주류고 소수 교과다 보니까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같이 맞춰 나가는 게 좀 어렵다. 더군다나 쌤은 그 당시에 또 신규였고 연차도 얼마 안 됐고 한데 우리 학급은 일반 학급 쌤들이랑 협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뭐 결석을 하거나 좀 학생의 신상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리도 많고 한데 뭐 수업이나 이제 평가적인 측면에서도 그치. 계속 조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지식이 부족한 채로 무작정 딱 놓여지니까 선생님들은 보통 나밖에 전문가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알 거라는 가정하에 물어보는데 뭘 알아? 그러게요, 저도 알아볼게요 하고 저는 정말 교육청에 많이 전화를 맞아, 했어요. 누구나 신규를 겪고 8년 한 10년 요때를 겪을 거 아니야. 우리가 딱 이제 좀 중간입니다. 우리가 뭐 30년 한다 치면은 저도 연차 따지면 6년 차거든요. 기간제 포함해서. 실제 기간제 포함 얼마고? 9년. 9년 차 노사의 감회 소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무 내가 어렸는데 하필이면 절반 이상이 좀 연령대가 높았어, 구성원이.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나의 또래라든지 비슷한 사람이 없는 데다가 혼자서 바로 우리가 몇 살이어서? 바로이가 30대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24살 뭐 요때쯤이었는데 공무직 선생님들 중에 20대가 한두 명 있었고 사서 상담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류는 많지 않고 그냥 얼핏 나랑 또래다라고는 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연관은 거의 없었던 1, 2년은 진짜 암흑기였던 것 같아. 난 심지어 기간제로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고 와서 환상은 없었어. 아무튼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학교 적응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슬럼프가 거의 그냥 난 1년 내내 슬럼프였던 게 저건 내 폰 좀. 아니 이거 껍데기로 왜 주냐? 이 껍데기 폰을 달라. 여전하구만. 아 슬럼프가 1, 2년이었어요. 진짜 어쩜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하지. 아무튼 지금 요즘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꼰대 같은데 저 때까지만 해도 임용만이 전부고 거의 휴학도 없었고 그냥 스트레이트 졸업하고 쌤이? 휴학도 안 하고 내 동기들도 대부분. 요즘 애들은 1학년부터 해. 근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표가 임용 하나만 가지고 4년 내내 달려왔고 막상 합격하고 나니까 그 다음 목표가 없어서 그게 되게 허망한 거예요. 이제 난 뭘 하지? 결혼! 노. 그러니까 차라리 1학년 때부터 준비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내 인생의 목표를 임용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임용을 합격한 뒤에 그 다음엔 그러면 이제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목표를 설정해 놔야 사람이 그 슬럼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임용 하나만 딱 목표를 삼고 나니까 그거 달성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의욕이 안 생기고 그게 이제 한 1, 2년이 간 거죠. 그리고 학교 일로도 힘든 일이 있었고 그게 3년 차 때 좀 심하게 왔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3, 4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합격의 기쁨이 여기였다면 계속 쭉쭉쭉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합격 기쁨은 짧으면 한 5월, 6월? 나중에는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뭔가 동료 교사를 대할 때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내가 위축이 되지.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대했는데 돌아오는 게 그런 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뭔가 다 회피하게 되고 그냥 혼자 또 꽁꽁 숨고 그러다가 어쨌든 근데 연차가 쌓이고 내가 이제 좀 일이라는 것도 이제는 이런 체계로 진행되는구나를 좀 알게 된 것 같아. 8년 정도 되니까 그전에는 그냥 막 공문 같은 것도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단 베껴 적는 것도 많았고 이걸 넣어야 된다니까 넣었고 이 맥락이 도대체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지 헷갈릴 때도 많았다면 지금은 이게 이래서 이걸 써야 되고 이 법이 이래서 있구나라는 걸 그래도 조금은 알아들으니까 뭔가 일의 체계가 잡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지금 마음이 조금 평온했어요. 이제서야 좀 마음의 안정기를 찾은 느낌? 신규들 보고 3, 4년까지는 죽어나가고 한 8, 9년차 돼야 편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나의 개인적인 의견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목표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고 교사만 돼봐라. 그러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푼 기대에 있다가 학교 현실을 알았는데도 그거를 약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항상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공감한 게
내가 기간제 할 때 부담임이었고 담임이었던 사람이 나보다 한 살 동생이었는데 그 남자쌤이 이런 마음은 좀 그렇지만 쌤이 부럽다. 뭐 내가 뭐가 부럽냐, 나는 지금 기간제고 공부하는데 나는 쌤이 부럽다 했는데 쌤이 이렇게 좀 뭔가 목표가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나니까 뭔가 붕 뜨고 목표가 없다. 되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그냥 진짜 좀 기계적으로 산다. 그러면서 오히려 쌤이 부럽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와닿진 않았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쌤의 입장처럼 이제 합격을 하고 막 이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쌤 말한 대로 합격의 기쁨은 진짜 짧아. 합격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뭐 일정으로도 잘 모르고 그렇게 그냥 좀 살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고시생분들이 보시면 좀 그렇겠지만 진짜 차라리 고시생 때는 뭐 스터디 할 때도 재밌었잖아. 스터디도 하고 막 또래들도 있고 공부도 하고 막 강의도 듣고 같은 처지 사람들이 쫙 있는데 학급에서 혼자 일하고 내가 좀 이래 이야기 좀 나누고 뭐 또래나 친구 이렇게 있었으면은 좀 덜 했을 건데 우리는 혼자 일하는 그런 것도 좀 영향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되게 흔들릴 때가 많았어. 최근에 나도 요즘도 더 그렇고 합격을 했다 해가 뭐 인생이 뭐 꽃밭이 무너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안정적인 거는 확실히 장점이긴 한데 요거 하나 가지고 내가 진짜 와 인생이 막 너무 행복하다 그럴 순 없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초수에 막 한 방에 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치. 근데 그 내가 떨어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고 뭔가 좌절스럽고 막 그런 마음이 좀 크고 합격한 사람들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내가 마지막 해 이제 그 합격 직전의 마인드는 뭐였냐면 어쨌든 이 시험이란 제도는 없어지진 않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이긴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내 자격증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럼 난 언제든지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내가 그 당시에 그 1, 2년 차에 어떻게 보면 22, 3, 4 이게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남들보다 너무 뒤처졌다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늦었다. 지금 내 친구들은 벌써 1년 차인데 막 이런 생각 그 아직 안 된 친구들이 더 많은데도 소수의 합격한 친구들만 항상 보면서 내가 더 자괴감을 느끼고 맨날 나를 탓하고 이랬던 것 같아. 그러면 될 일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예, 오히려 좀 마음을 내려놓고 남들이 미쳤다고 하겠지만 아이돌도 구경 가보고 근데 되게 잘했어. 오히려 그렇게 약간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할 때 하고 놀 땐 놀고 내 그걸 합격 수기에서 읽었지만 하루는 꼭 쉬었어요 이런 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쉬면 되나? 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1, 2년 공부했을 때에는 쉬는 날 없이 늘 독서실은 갔던 것 같아. 월화수목 금토일. 근데 가서 결국엔 집중을 못하는 거지. 그치. 당연히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멍은 때리고 나 오늘 그래도 독서실 갔다 왔다라고 혼자 되게 충만해하지만 결국은 그날 공부는 날린 거지. 그래서 준비하는 친구들 만나면 이 얘기는 꼭 하게 되는 것 같아. 나이 공개도 괜찮아? 30대 초반? 31? 둘. 나 32살이에요. 32이야. 오케이. 와, 24살이 벌써 32이 됐네요. 그때 진짜 아이돌 쫓아다니고 연락했는데 연락. 이제는 이제 부장이 됐네요. 앞으로 교직 생활을 중간에 안 때려치운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교직 생활을 하겠다. 교직 이외의 삶도 계획한 걸 이야기 되죠. 서연, 그 아이돌 소녀시대 서연의 좌우명이 최우승자는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아니 저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뭐 개인적인 의견도 말을 못해요? 이런 분이 누구에게 뭘 지금 영상을 가르치고 뭘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내가 착하고 올바르게 내 정도의 길을 가서 내 인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요. 그래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뭔가 바르게 사는 게 멍청하고 손해보는 짓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솔직히 학교에서 특히나 우리같이 소수교과인 사람들은 양보할 게 많고 무시당하는 게 많고 거기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뭔가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 이것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일단은 난 좀 양보할 때는 하는 편이고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나는 어쨌든 우리가 특수교사로서는 부끄럼 없이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선하고 착하게? 그래 착한 게 좀 그렇다 그러면 바르게 살고 싶은 게 나의 제1의 목표인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내가 저 오빠잖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 중후꾼이었어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 이제 시골 촌놈이 경상북도 완전히 촌구석에서 노량진에 올라와가지고 도로 아십니까가 나한테 많이 걸었어. 지금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 내가 무시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내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야지. 얼굴에 복이 많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조상님의 공덕을 좀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덕이요? 그러니까 좀 얘기해보기 이상해.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50분 얘기하고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좀 친절하게 보이려고 그런 식으로 살고 지하철을 지나다닐 때도 내가 막 부딪혀도 죄송합니다 하고 막 그랬고 내가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될 때도 있는데 내가 말을 발표한데도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죄송합니다 막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막 너무 바보같이 착했거든. 그러면서 좀 어떻게 뭐 소액의 사기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아무 세상 물정도 몰랐지. 그러니까 다단계 뭐 군대 후임이 뭐 VIP만 갈 수 있는 그 정보가 있다고 갔는데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막 이상한 게 나와. 그래서 당장 500만 내놓으래. 500만 원이 되면은 이제 루키야. 그래서 내 밑에 3명을 영입을 하면은 점점 올라가. 33,000원씩만 거기를 2박 3일을 들었어. 왜냐면은 내가 그냥 집에 가버리면 내 후임이 곤란할 것 같고 그래도 저 사람들이 다단계지만 강의를 하는데 내가 빠지면은 저 사람들이 되게 실망하지 않을까. 너무 바보 같았지. 나의 기분 감정보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더 앞섰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착했어. 이용도 많이 당했고 흑화가 됐어. 나중에는 지하철 같은 데도 내가 내리는 막 탈려사 있잖아. 할아버지고 뭐고 그냥 일단 먼저 막 치고 막 나가. 그렇게 안 하면은 당연한 줄 알고 뭐 물론 이제 되게 좀 못된 할아버지나 그런 사람들 도로 하십니까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좀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좀 피해를 받고 불리하고 시간이 뺏긴다 그런 거까지 내가 뭐 친절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착함이라는 게 내가 손해를 보고 참고 난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내가 굳이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때 굳이 내가 뭔가 내 사리사욕을 챙기고 남을 뒤돌아서서 뭔가 내 개인적으로 사는 삶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내가 참는 게 아닌데 나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다든지 남에게 내 인생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급에 일하다 보면은 뭔가 좀 조율도 잘 안 되고 불합리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긴 해요. 내가 뭐 저경력이고 내가 어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에서 이렇게 해. 그전에도 이랬다. 고지고대로 따라가 버리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 아이를 위한 거니까. 절대 안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이제. 그 다음에는 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고 그치. 포기하게 하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진짜 몸으로 부딪혀가 부당한 대우도 당해봐야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뭐 영상을 찍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다요. 부딪혀가 뭐 깨지면서 성장한 겁니다. 파이팅! 저는 그래서 나이 먹어가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무서워요. 먹기 싫어요. 왜냐면은 저는 첫날 딱 출근을 했을 때도 학부모님이 제 신상과 나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쌤 초임이시죠? 뭐 신규라면서요? 막 이렇게 했을 때에도 그렇고 내가 좀 나이가 있으면 그리고 지금 확실히 내가 부모님과 소통을 할 때에도 그때 신규 때보다 나에게 좀 불신이 덜하다는 게 느껴져. 나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30대가 되니까. 응. 그 당시엔 뭐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좀 못 믿어온 게 있었으니까 그분들은 오죽했을까 자기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우리 이제 인생을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호랑말코님은 네. 10년, 20년 이후에 인생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좀 과도기죠. 주변 친구들이 막 결혼을 많이 해. 이제 항상 연락하고 막 친하게 지내고 뭐 모임 같은 것도 자주 했는데 일단 코로나가 터지니까 모임 같은 것도 못하고 친구들 막 연락해도 다들 멀리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삶 자체가 패턴이 똑같아져. 이러니까 스스로 조금 우울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지금 고양이 3마리 키우고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돈 같은 것도 뭐 제가 원하는 만큼 막 쓰고 하니까 근데 그런 물질적인 걸로는 진짜 마음이라는 거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도 쌤도 얘기했지만 합격한 이후에 삶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해놔야 돼. 합격한 이후의 삶은 월별로 해야 될 일들이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패턴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딱히 막 그거를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 항상 하던 일이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내가 뭔가 일을 했으면은 그 일에 대한 피로감 그런 거를 뭐 회복할 만한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삶에서 그런 게 지금 없다 보니까 되게 좀 힘들어.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인 직장인의 삶을 보면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되게 좀 뭐 평범하잖아? 근데 요즘에는 평범하게 되기조차 너무 힘드니까 서울에 사는 이 선생님만 봐도
서울의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월급 근로소득만 가지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쌤도 그렇고 저도 그막 재테크 이렇게 나름 막 이렇게 하니 아둥바둥 거려도 너무 이게 좀 버겁지. 언제 막 그렇게 막 당장 뭐 몇백만 원 모으는 것도 힘든데 막 몇천만 원 붕 뜬 상태야 우리가 딱 그지. 결혼이라도 하면은 진짜 생존을 해야 되니까 뭔가 앞으로 계획을 짜고 뭔가 플랜을 짜기라도 할 건데 우린 지금 혼자잖아. 무슨 책을 읽다가 버킷리스트를 세울 때에도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활동 이런 거를 쓰라고 했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마크라메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실로 엮어서 자료하면 이런 걸 목표로 삼으면 힐링 플러스 성취감이 저는 좀 커요. 그러니까 난 작은 것에 성취감을 너무 많이 맞아. 느끼는 게 그냥 소소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다 나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요즘에 워낙 세상이 급변하니까 내가 현재 누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거기서 저도 되게 좀 아무 감흥이 없거든요. 지금도 이제 영원 나눠가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보니까 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옵시다. 예. 만수무강 하시고요.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놓고 강요하지 말자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짝짝짝. 뿅. 뿅.